우리가 동화 속에서 보면 마법 무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백설공주와 이제 마녀의 이야기를 보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 대답해주고 막 하잖아요. 진시황도 이런 신비한 거울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이것은 뭐 정식 정사 자료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은 아니고 초한지의 유방이 진시황제가 죽은 이후에 반란 집단과 함께 관중에 들어가 함양궁에 들어갔을 때 황제의 창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고에 들어갔더니 높이 한 1m 30, 폭이 한 90cm 되는 거울이 있었다. 이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비쳐 보이면 그 사람 내부에 오장육부가 비춰져 보이고 그리고 병자에게 비쳐 보이면 몸에 어디가 아픈지가 보이고 사람의 마음까지 뚫어져 봐서 진시황제를 시해하거나 암살하려는 사심이 있는 사람은 심장이 급하게 박동되는 게 거울에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마법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뭔가 비추는 X선이나 뭐 렌트겐 뭐 이런 게 관심법, 나가는 관심법. 어떤 그런 원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이야기가 이 고사가 전해진 것은 한나라 때 유학자였던 유흠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서경잡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서경잡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서경, 서쪽의 수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장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장안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잡다한 고사들을 모아놓은 건데 실제 정사는 아니고 이제 야사 같은 일화겠죠. 이 이야기는 사실 역사학자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승이 됐을까? 아마 전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도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마치 휴대폰처럼 갖고 있는 동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보통 거울 경자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심신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라는 말은 사실 현실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의 고사의 근원은 고대에 거울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봤겠어요? 물 같은 데다가. 그렇습니다. 바로 나르시소스의 그 일화처럼 고대의 물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는 게 가장 원시적이고 일차적인 방법인데 이제 고대 중국에서 거울의 초기 형태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잔잔했을 때 비춰보는 그 용기를 감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청동으로 만든 감이 만들어지면서 쇠근변이 붙기도 하지만 그 감에 비춰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유래된 말이 감찰이란 말이에요. 이 감찰이란 말은 그 감자가 물에 담겨진 걸 말하는데 근데 이제 묵자의 비공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경어수이 경어이니라. 물에 비친 모습을 보지 말고 사람에 비친 자신을 보라라는 교훈이 담긴 건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시각적으로 거울이나 물에 비친 모습은 현상적인 외형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을 통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감에 보면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이지만 귀신들은 감에 비춰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진시황제의 보물이라는 그 거울이 거기에 반영된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걸 통찰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흉중의 마음까지 비춰 보인다는 이것은 사실은 감에 대한 이야기 고사가 여기 거울경자에 투영돼서 이렇게 전설처럼 전해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추가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 청동 거울 있잖아요. 지금은 되게 펄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보면 이게 진짜 거울처럼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잘 보이는데 원래 그 당시의 거울은 화장용이 아니라 샤만이 가운데 걸고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한마디로 이제 신의 힘을 받은 바로 상징이 거울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과 달리 대야에서 본 얼굴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 거울로 바라보는 순간 저는 난생 처음 거울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CT나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거울이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모습을 비춰본 적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고양이나 원숭이나 개나 이렇게 보면 맞아요.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놀라죠. 깜짝 놀라거든요. 예. 바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 따르게 하는 마법의 힘을 왜 거울에 부여했냐. 우리가 같은 그러한 거울 볼 일이 전혀 없었던 고대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전통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인체를 훤히 들여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샤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법인 게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진술을 받았느냐. 지금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신문하지만 과거에는 그것도 마저도 샤만들의 일이었거든요. 자기들의 모든 퍼포먼스에 의미를 부여하고 너 여기서 거짓말하면은 벌이 내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샤만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누가 도둑이 있어요. 몇 명이 데려오면 어떻게 잡냐. 그들에게 마법의 곡지가를 줘요. 씹다가 뱉으면은 빨갛게 변해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잖아. 탁 뱉어. 잡아내. 어떻게 잡냐. 진짜 범인은 긴장해서 바싹 말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판별했겠죠. 지금 말씀하신 감도 그런 것 중에 약간 발달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한 대 정도 가면 거의
거의 웬만한 이제 귀족들은 소지품으로 거울을 거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순한 비춰보는 정도가 아니라 문양을 보게 되면 마치 천문관측과 역법까지 가능한 요즘 같은 핸드폰 같은 것처럼 항상 그걸 보게 되고, 그런 용도, 실용적인 성격도 갖게 되는 걸로 광범하게 퍼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옥새입니다. 옥새가 없으면은요, 이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옥새를 가지면 대의 명분을 가졌다, 딱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옥새가 천하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문자의 옥의 옥은 지옥의 옥자, 감옥의 옥자이긴 한데 그냥 아시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이제 옥새라는 건 황제의 권위나 군주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 기물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국 옥새 뭐 이래서 나라와 나라로 전해지는, 혹은 왕조와 왕조로 전해지는 군주의 상징 인장을 말하는, 도장을 말하는 걸 옥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삼국지에서 황폐화된 낙양에서 원소가 그거를 얻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그 옥새를 얻는 자가 바로 황제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상징적인 정도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 이 이야기의 기원도 결국 진시 황제가 옥새를 만든 데서부터 황제의 권위가 이어졌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도 이제 이사가 결국 중국의 가장 좋은 옥 중의 옥인 남전옥을 얻게 되면서 이 아부를 잘하는 이사가 이 옥에다가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서상, 그리고 하늘이 이거를 증명한다라는 글귀를 새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8글자를 새겼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수명우천, 기수영창, 이렇게 8글자를 새겼다라는 거예요. 뜻은 바로 진시황제의 그 황제는 수명어천, 하늘로부터 그 천명을 받았으니 이 왕조는 영구하게 번영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국에서 어떤 왕조가 개창을 할 때 하늘이 이것을 미리 점지하고 천명을 줬다라는 그 상서로운 서상을 얻기 위한 일종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왕조가 개창하기 위해서 저 장강이나 황하에서 무슨 옥을 얻었다라든가 뭐 금은보화를 얻어서 거기에 천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하늘이 예고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건데, 사실 진시 황제는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옥에 그거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진이 한에 이 옥새를 전수하고, 그리고 한이 나중에 다음 왕조로 전수해줘서 옥새가 계승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 진시 황제 때의 옥새는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언제 없어졌어요? 아마 송대 전후 때 없어졌다라고 송전후에?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는 뭐 전해지고 않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권력의 일종의 신물 혹은 뭐 기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설상에서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에게 창고의 열쇠와 놀랍게도 검은고를 전수해줬다라고 그래요. 우리 후대의 신화적인 해석으로는 창고의 열쇠는 일종의 국가의 재정이나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거고,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악기를 전수해준 것은 문화의 의례를 전수해준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 그런 왕권이나 권위의 기물로는 상나라 주나라 시대의 청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원불멸할 것 같은 느낌을 상징성으로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기물이자 희소 가치가 높은 모든 기술적인 총화가 청동기고, 이 청동기는 신과 소통하는 제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물이에요. 그래서 이 청동기가 권력을 분여하고 사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청동기가 바로 신기라고, 신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냐는 것이 바로 제후에게도 청동기를 줘야만이 제후는 그 청동기를 가지고 그 땅의 통치 권한을 검증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송나라 때 없어졌으면 고려, 거란 이쪽인 거죠. 그렇죠. 중국의 송나라 전후 그때 거란이 훔쳐갔을 가능성이. 글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옥새라고 한 자체가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만들어진 어떠한 정통성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말씀한 청동기, 예컨대 청동기 같은 경우는 거대하게, 심지어는 뭐 100kg 넘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써 있어요. 누구누구한테 이거 뭐 주니까는 자신도 이어라. 그거는 위조하기가 그러니까 위조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옥새는 작고 감춰두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쉽게 말하면은 거대한 청동기가 아니라 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권력이 쉽게 이동될 때 옥새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옥새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중국은 진나라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옥쇠를 가진 자가 천혜를 지배한다. 막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조금 과장해서 만들어진 거고 옥새가 아니어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권력을 내가 뺏어올 때나 예. 내가 천하 통일을 할 것 같을 때 내가 옥쇠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대의는 나에게 있다. 막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정통성의 바로 분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왕조를 세웠다라는 전설상의 우임금이 화북적 황하유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청동기를 모아가지고 9개의 정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구정의 전설이고 이 구정을 갖는 자가 천하를 장악하고 통일한다. 마치 그 반지의 제왕의 뭐 링처럼 그걸 반지예요? 얻는 자가 천하를 아니요. 얻는다는 거대한 솥. 이제 구정은 솥인데 그러면 정말 9개의 정이 있었는가? 저는 9개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제사의식에서도 이 정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 세크리파이스를 담는 것이 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과장된 게 아니라 남방의 초나라가 강력해지면서 초나라가 한때 초장왕 때 번영을 누리면서 초장왕이 황하유역까지 진출해가지고 이민족을 축출해주는 전공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감사해서 주나라의 정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의 공을 취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근데 초장왕이 주나라 왕이 보낸 사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대화를 나누다가 도대체 그 정의 크기와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주정왕의 사신이 사시나무 떨듯 공포스러워하며 불쾌해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정의 무게와 경중을 물었는데 왜 그렇게 놀라는가? 바로 주나라 왕의 권위를 간을 보면서 그 정을 가진 자가 천하를 통일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내가 혹시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를 자신의 야망을 살짝 떠보면서 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것이 중국의 유명한 문정, 정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토록 놀라운 일인가? 바로 주왕의 권위를 한번 떠본 거죠. 이 기록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이 갖는 권력의 상징성을 의미하고 그것이 전수됐다라고 하는데 춘추전국 시대 어딘가에서 이 정도 사라졌어요.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뭘 처음에 명령을 했을까요? 정을 만들어라. 그 정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정을 실제 찾아오지는 못하게 되고 진시황제는 대신 천하의 청동기를 몰수한 다음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12명의 사람을 주조하게 돼요. 이게 12금인이라는 건데 12명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궁정 바깥에다가 12명을 세워서 내가 구정은 갖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천하를 상징하는 12개의 청동 정인을 만들어 세워두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과 관련된 중국의 아주 오래된 고사이자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는 처음에 주나라에서 구정의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죠. 저희는 구독자의 숫자가 구정의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